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앙리라는 이름의 젊고 용감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자연을 사랑하며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여 있는 그 마을에는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었고 그 호수에는 여러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동물은 호수의 백조였습니다. 그 백조는 평범한 백조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백조가 사실 마법에 걸린 공주라고 믿고 있었죠. 옛날 이 나라에는 예쁘고 지혜로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호수로 산책을 나갔다가 사악한 마법사에게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밤에만 잠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낮에는 다시 백조가 되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앙리 왕자는 이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라왔지만 일종의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앙리는 정해진 시간에 호수 가장자리에 서서 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백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의 물이 빛을 받아 반짝이면서 백조는 공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앙리는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마법에 걸린 공주님이신가요? 앙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주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악한 마법사에게 걸린 마법을 풀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법을 풀기 위해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앙리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고 공주를 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뜨자 공주는 다시 백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앙리는 공주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작은 단서를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앙리는 마을의 현자와 상담하며 악의 마법을 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사랑의 키스이며 다른 하나는 마법사보다 강력한 마법의 존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의 키스가 바로 해답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매일 밤 앙리는 공주를 호수에서 만나 그들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앙리는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마법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후 앙리는 공주에게 진심 어린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조의 모습은 사라지고 공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법사의 주문은 깨지고 공주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와 앙리, 왕자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마법의 백조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앙리와 공주의 사랑이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시골 마을에 외곽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피에르는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종종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피에르의 마을 근처에는 마법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그 숲은 수백 년 동안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에르는 이 이야기에 오히려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숲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 가득 차 홀로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주변이 평소와는 달리 몹시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다. 새들의 노래도 벌레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그의 발밑에서 부서지는 낙엽 소리만이 숲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숲속을 걸어가던 피에르는 고달지 못할 환상적인 빛이 나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고대의 나무들이 마치 경계선처럼 서 있었고 그 나무들 안쪽에는 환상적인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 마녀가 나타났다. 마녀는 조용히 피에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겁 많지 않은 아이로구나. 마녀가 말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겠지.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말했다. 네, 이 숲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인지 궁금해요. 마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피에르에게 말했다.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따를 것이다. 마녀는 피에르에게 숲속의 다양한 생명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피에르는 용감하게 숲속의 생명체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이 겪어온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피에르는 숲속의 신비한 존재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피에르에게 마법의 세계를 설명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피에르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숲의 법칙,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마법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피에르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피에르는 자신이 찾아온 진정한 보물은 그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지식과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법의 숲에서의 마지막 날, 마녀는 다시 나타나 피에르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얻은 지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큰 힘이 될 것이다. 피에르는 마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을로 돌아갔다. 그의 모험은 마쳤지만 피에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숲의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숲에서 얻은 교훈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피에르는 자라면서 점점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하여 피에르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다. 피에르와 마법의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았고 그 누구도 감히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숲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곳에서 얻게 된 지혜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마법의 숲과 가까이에 위치했으며 그 숲은 신비롭고 황홀한 생물들이 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숲속에서 나오는 전설적이면서도 경이로운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은빛 오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은빛 오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전설로만 전해질 뿐이었죠.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소녀 에밀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은빛 오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숲속은 신비롭고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새들이 하늘을 날고 희귀한 식물들이 에밀리의 발걸음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숲속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무서운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에밀리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며 마법의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에밀리는 숲 깊은 곳에 이르러 맑고 큰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호수 위에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은빛으로 빛나는 오리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숨을 죽이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오리의 눈은 깊고 따뜻했으며 에밀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날개를 펴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빛 오리는 에밀리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한 소녀여, 내가 숲에 들어온 이유를 알겠다. 오늘 밤 너에게 내 신비로운 힘의 일부를 나눠주려 하니 마을로 돌아가 그곳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어라. 에밀리는 그 특별한 순간을 경외하며 은빛 오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리가 날개를 한번 펄럭이자 빛의 조각들이 에밀리를 감쌌고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평화와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은빛 오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를 떠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에밀리는 은빛 오리의 마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그 해에 많은 축복을 받았고 사람들은 에밀리와 은빛 오리에게 감사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숲속 은빛 오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에밀리의 용기에 대한 노래와 함께 은빛 오리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설은 전설로, 그리고 마음속 진실은 임실로 남은 채로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 근처 작은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성실한 농부로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지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에밀은 부모님을 도와 작물을 돌보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에밀은 항상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에밀은 다른 평범한 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았습니다. 별똥별은 꼭 그의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별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순간 별똥별이 땅에 닿으면서 하늘에서 붉게 빛나는 장미가 에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미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고 에밀에게 자신이 은하수를 따라 여행하는 별의 화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미는 에밀의 소원을 듣고 그를 별세계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에밀은 장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갑자기 그와 장미는 공중으로 떠올라 밤하늘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은 제일 먼저 달을 지났습니다. 달은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화성, 목성, 그리고 거대한 토성을 지나갔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은빛으로 빛났고 에밀은 그 장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 중 에밀은 여러 별을 만났습니다. 어떤 별은 작고 밝게 빛났고 어떤 별은 커다랗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에밀은 각각의 별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별은 수천 년 동안 하늘을 밝히며 별자리로 존재해왔고 또 어떤 별은 이제 막 탄생한 신생별이었습니다. 여행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에밀과 장미는 은하수의 중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춤추고 있었고 은은한 빛이 퍼졌습니다. 장미는 에밀에게 모든 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밀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정이 끝날 무렵 에밀은 장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장미는 에밀이 언제든 하늘을 보며 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마다 자신을 떠올리라고 말했습니다. 에밀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창가에서 눈을 떴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지만 그의 손에는 은하수의 별빛이 담긴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에밀은 밤마다 창가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며 그날의 여행을 떠올렸고
지칠 때마다 손에 든 유리병 속 별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에밀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져 별과 우주를 향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북돋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따뜻한 추억을 간직하며 에밀은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장미와 은하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에밀만의 것이었지만 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